에베소서 6장입니다. 볼륨 조금 키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오늘 영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주제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오늘 사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 뇌가 특화가 될 때 낮은 자존감을 갖는 그런 특징을 좀 나타내는데, 그걸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몸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주제는 낮은 자존감, 우리 아이 낮은 자존감 키우기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 한번 좀 스스로 좀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부터 키워야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의지로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감정으로는 못해. 이 낮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수십 개씩 만들어내요.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보시면서 내가 자존감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됐을까? 앞으로 내 자녀들에게는 이 자존감과 관계돼서 어떻게 키워갈 건지, 태도를 취해갈 건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8분 정도 되는데 한 6개인가 영상이 한 8분씩 끊어졌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최윤영입니다. 오늘까지 연휴 이어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아마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는 아빠들도 오늘은 유난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잘 됐습니다. 오늘 진짜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 있다면 빨리 좀 깨워서 TV 앞으로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하는 50분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꼭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수요일에 아빠 새로운 얼굴이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치과 의사이시고요. 그리고 뮤지션의 남편입니다. 방송인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아이의 아빠 김영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매주 수요일만큼은 정말 좋은 아빠, 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재 아빠 김영규입니다. 민재야 보고 있냐? 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는요,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들이 정말 보석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모와 아이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 아이의 자존감 높이기예요. 이 요즘 육아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자존감인데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인지 네. 아니면 나는 자존감이 높은 부모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자존감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내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도움말 주실 선생님,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김영규 씨랑 저랑 짧은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신데렐라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언니들이 얼마나 저를 구박하는지 예, 나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식단이 왜 이래? 진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무도회에 가게 되고 운명처럼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가씨는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왕자님. 놀다 보니 어느새 12시. 빨리 집으로 가야 해요. 아가씨,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리고 며칠 후 왕자님은 구두 한 짝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혹시 이 구두의 주인공이 이 집에 있습니까? 누더기 옷에 초라한 내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왕자님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왕자님, 제가 바로 신데렐라예요. 아니, 자존감 얘기하다 생뚱맞게 신데렐라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상담센터에 오시는 어머님들도 이런 이야기는 전 안 들려줘요. 이거는 여자가 남자 잘 만나서 신분 상승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거는 너무 여성의 진취성을 막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아니, 저도 사실 저희 애가 가장 좋아하는 공주가 네. 신데렐라예요. 근데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자면서도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하루에도 막 10번, 20번씩 읽어주고 네. 얘기해 주는데 네. 하면서도 좀 불안해요. 혹시 아이의 머릿속에 그렇죠. 그런 게 박히지 않을까 네, 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옛 이야기들이 그러하듯이 이 신데렐라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어디에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자존감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신데렐라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옛 이야기를 보면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엄마였다라고 항상 기록이 돼 맞아요. 있어요. 네. 많은 옛 이야기들 다 좋은 엄마는 다 일찍 좀 다 돌아가시죠. 참 안타까운 이것도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때 아마 신데렐라가 엄마랑 좋은 애착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마 이 세상을 살아나는 기초 체력이 됐을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데렐라가 아까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언니들이 막 언니, 새언니들, 구박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때 한 번도 그 동화에서 신데렐라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언니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없죠. 예, 이게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언니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데렐라 가지고 있는 성실성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이 자존감의 이제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왕자님은 신데렐라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신데렐라가 사실 그다음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왕자가 찾아왔을 때 전혀 수치감을 느끼거나 어머 왕자가 날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난 피해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 당당하게 나가서 왕자님 하고 맞이했죠. 네.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실성과 삶에 대한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사실 공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평의 그러네요. 귀족 네. 집안의 신분이었다가 이제 왕비가 나중에 되는 건데요. 어쨌건 이런 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존감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서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신데렐라의 재발견이네요. 네네. 이렇게 중요한 자존감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부모님들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까? 네, 네. 내지는 어떻게 하면 그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참 많이들 궁금해하시고요. 항상 이제 하면 그거 체크하는 거 있나요? 뭐 이런 거 꼭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자존감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네. 네, 자존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유능감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유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블럭,
퍼즐 아니면 뭐 이렇게 받아쓰기 뭐 아. 이런 거 있었을 때 이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네네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는데 이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거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당당하죠. 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이미 이제 새로운 과제에 아이가 일단 놀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야? 내가 만약 이걸 실패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벌써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 사람들은 네, 평가. 예, 그래서 창피해, 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네네. 도전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새로운 일에 도전을 못하게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네. 사실은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 요소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을 바로 자존감으로 꼽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자존감의 유소는 뭐냐면 자기 가치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 광고 회사를 보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난 소중하니까 네.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 가치감이에요. 아무리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훼손될 때가 언제냐면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좀 훼손이 되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어?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너 있잖아. 너 뒷담화 많이 하잖아. 아니면 너 좀 얄밉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너 들었을 너무 게을러. 뭐 이런 거. 게을러. 할 때 웃겨? 이게 아니고 예. 그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네네. 그러나 자신감을 잃지 않는 거고. 왜냐하면 그런 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맞아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할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거죠. 당당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다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낮은 아이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줄 알았어. 들켰군, 들켰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역시 난 형편없는 아이인가 봐.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 가치감이 남의 평가에 훼손이 금방 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뭐 어른들도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다르게 예. 받아들여야 되나? 아주 어떻습니까? 다르죠. 자존심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면 좀 당당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쁜 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그렇죠.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좋았어. 본때를 보여주겠어. 좀만 기다려. 이렇게 이를 악물죠. 이렇게. 예, 그래서 자꾸 남에게 자꾸 맞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예, 근데 노력했지만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를 악물어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확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호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결과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열심히 한 내가 참 마음에 들어.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낮은 아이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영애가 아니고 이영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서 내 아이의 자존감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자신의 자존감도 지금 체크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대충 이게 자존감이구나 하는 게 좀 쥐어지기는 하는데 네. 그걸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리스트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네.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의 척도도 있고 한국 척도도 있고 그런데 여러 어머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요. 최보가 전기현 씨가 이제 논문을 쓴 부분에서 자존감과 관련된 것들을 좀 개발한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소개하기는 너무 길어서요. 네.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존감을 여러 영역으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크게는 전체적인 자존감, 그다음에 사회적 자존감, 가정에서의 자존감, 학교에서 자존감 나누는데 전체적인 건 저희가 빼고 세 가지만 그것도 몇 가지만 추려서 네. 오늘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그래서 사회적 자존감으로 해당되는 거는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자기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 스스로 느끼는 거죠. 네네네. 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잘한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게 사회적 자존감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자존감은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나는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나의 가족은 나를 사랑한다. 꾸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만 꾸중을 들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 이렇게 하고 많이 방에 슬퍼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네. 구석에가 저렇게 눈치 보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엄마 그러지 사랑에 않는 대한 거죠. 확신이 없는 네, 거. 그리고는 하면 꼭 와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꼭 묻습니다. 가슴 예,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확신이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러다가 알았어 하고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죠, 아이들이요. 예,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자존감. 이걸 좀 살펴보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한다. 이건 뭐 유치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학교에서 생긴 일 때문에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나는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나를 착한 학생으로 보신다. 이렇게 자가 평가를 좀 해봤을 때요. 네. 이런 것에 많이 해당이 되면 될수록 자존감이 좀 높은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체크가 많이 안 될수록 난 좀 자존감이 낮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아이한테 직접 들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저희 아이는 이렇게 네. 가정에서의 자존감은 네네. 만점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학교에서의 자존감은 어떤지 잘 네네. 모르겠어요. 네네. 이것도 좀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오늘 잘 듣고 좀 고쳐봐야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 그럼요. 같은데 네네. 오늘 주제가 자존감을 키우는 네, 거니까 네, 네. 어떤 방법이 또 있는 거겠죠? 선생님? 그럼요. 만약 그게 없다면 참 우리가 인생을 참 팍팍하겠죠. 우리 살아가는 오늘 게. 이거 할 필요도 없죠. 네, 방법이 네. 없다면. 그리고 네. 너무 절망스러울 거예요.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짠 태어나면서 이야 멋진 세상 나는 참 멋진 아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네. 아무것도 모르게 딱 그렇죠. 태어나죠. 그런데 아이들이 서서히 자기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은 사실 저는 제 얼굴 표정을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 어머님들께서 웃어주시니까 이렇게 나도 지금 웃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처음에 태어날 때 이렇게 자기가 웃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아냐면 엄마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웃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근데 이게 눈동자가 보니까 선하네. 엄마가 나를 진짜 이뻐해주네. 나를 사랑해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런 평가, 누구냐면 부모님의 평가를 통해서 나란 어떤 거고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가 참 중요한 기초공사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의 자존감은 엄마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이는 내가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저희가 배워볼 텐데 일단 먼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가요? 네. 몇 세부터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한 만 2세에서 만 7세 이 정도까지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근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질들이 많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기본적인 애착, 그다음에 자율감, 그다음에 주도성 이런 것들이 막 형성되면서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 소중하다라고 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 위에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이렇게 제 아들도 보면은 네네. 제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때가 있어 깜짝깜짝 놀랄 그래요. 때가 있는데요. 정말 이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네네.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처럼 부모의 자존감과 네. 아이의 자존감이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그냥 예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아동학을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이런 것들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내봤더니 정말로 엄마가 자기 자존감이 높다라고 보고한 엄마들일수록 아이들도 자가평가를 하게 했더니 아이들도 자존감이 높더라. 이 연구 결과가 일치되는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많이 받냐면 부모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많이 받죠. 근데 부모님이 자존감이 있다면
부모님이 자존감이 있다면 그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애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 애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싹 죽여놓고 나만 이렇게 두드러지는 걸 자기 애라고 해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자존감은 나도 소중하니까 나도 소중한데 옆에 있는 너는 얼마나 소중하니? 이렇게 같이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엄마는 자기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내 옆에 있는 아이도 나의 소유물이나 나의 대치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서 난 소중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엄마가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예를 들자면 옆집 아줌마가 자기 좀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집에 들어서 뭐라고 나한테 그랬다가 내가 다시는 세 번 곱씹고 막 이게 곱씹으면서 커지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 다시는 내가 저 아줌마랑 이야기하나 봐. 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삶에게 자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게 하나의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은 이론으로 머리로 듣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당연히 아이의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저희 네. 아이를 키우면서 아까 김영규 씨가 거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엄마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자기 위에 이렇게 더 씌워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이 된다는 것.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2세부터 7세까지 네. 아이의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7세가 지나면 포기해야 되나요? 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 네. 왜냐면 아마 보시는 어머님들이 이러실 거예요. 난 이미 지났는데. 네. 그럼 네. 어떻게 하나요? 이런 네. 말씀을 아마 지금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힘 중에 참 위대한 힘이 뭐냐면, 좋은 힘이 뭐냐면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늘어졌더라도 조금 격려하면 다시 탱탱하게 이제 힘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시기들이 언제냐면 이게 평생 갑니다. 사실은 평생 가는데요. 정말 다행이에요. 예, 이게 한번 그래도 중요하게 한번 시점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여서 이때는 이 초기 때 그 못 이루었던 여러 가지 발달 과제를 다시 한번 재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잘 견뎌내면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 다시 한번 재형성이 되면서 되고요. 나중에 또 크면서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것이 재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시기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맞죠. 네. 네. 언제나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 그리고 네. 자존감이 지금 들어보니까 결국은 사회성하고도 연관이 네네. 깊게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어머님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는데 김영규 씨 혹시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희 아들도 요새 장난을 많이 치는 네. 시기라서 뭐 지금 민재가 6살. 예. 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구지지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런 식의 그런 좀 특이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서.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네. 부정적인 얘기라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면서도 아차 싶죠. 네. 근데 어떤 책에서 보면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현규 씨 네. 어렸을 때는 어떤 말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호기심도 많고 네. 장난도 많이 쳤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위험한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렇지 이런 않아요? 말을 네. 들으면서 자라도 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랍니다, 어머님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요. 가서 공부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하버드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 엄마들을 굉장히 반성하게 하는 말인데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부모님들의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왔니? 얼른 손부터 씻어.
너 꼭 비누칠까지 해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알겠어요. 하고 있잖아요. 너 뭐하니? 엄마가 비누칠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손을 그렇게 대충 씻으면 그 세균이 나중에 다 네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감기 같은 것도 쉽게 걸리고. 그러니까 항상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하는 거야. 다 했으면 얼른 옷 갈아입어. 엄마를 향한 아이의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불만 가득한 표정과 행동들. 엄마의 명령과 강요, 훈계와 설교는 아이에게 이런 반항심만 키워줄 뿐입니다. 슬기야, 이제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서 숙제해야지. 잠깐만요. 이거 딱 한 판만 마치고 할게요. 너는 왜 항상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니? 얼른 안 들어가. 너 엄마가 열쇠 동안 안 들어가면 알아서 해. 컴퓨터고 게임기고 다 갖다 버린다. 하나, 둘, 셋, 넷. 훈육을 핑계로 아이에게 가하는 경고나 위협, 아이의 분노를 쌓아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엄마들은 다 저렇게 하나 봐요. 하나, 둘, 셋. 제가 항상 하는 건데 저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할 수 네. 없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저러고 나면 어머님들이 그날 밤에, 아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밤에 이 뒤에 뒤통수에 죄책감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얼굴에 굉장히. 뽀뽀 100번 해준다니까요. 네, 그래서 잠잘 때는 너무 이쁜데 왜 너 눈 뜨면 이러니 이제 이렇게 엄마들이 말이에요. 대부분 네. 이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저 아이 얼굴에서 이 그 생생한 그 저항심 이런 거 아마 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 어머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막 이게 이야기하시는 어머님에게서 느껴지는 느낌. 잔소리를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이제 그만하지. 하는데 네. 이해가 또 공감이 가고. 그렇죠. 뭐. 예, 예. 엄마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네. 예, 그래서 저 정도면 국회로 보내도 되겠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아동기 때는 사실 저렇게 똑똑한 엄마보다는 좀 따뜻한 엄마, 예, 그 명확한 엄마 이런 엄마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여기에 지금 명령과 강요, 훈계하는 경우를 보면 저 아이 훈계하는 경우를 보면 저 아이가 벌써 한 5, 6세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저렇게 저 세균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과연 모를까요? 아마 유치원에서도 아마 다 들었을 거고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네, 봤어요. 많이 그렇죠. 봤고요. 네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 아이가 그 이야기가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는요, 또 시작했네.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미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엄마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머님이 거기에서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 심정 때문에 말이 더 길어지면서 감정이 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엄마가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엄마가 감정이 너무 올라오고 아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짧고 단순하게. 짧게. 네,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만일 조금 더 엄마가 이렇게 돌을 더 닦으셔서 네. 교육을 잘 받으셔서 하나 좀 더 하실 수 있다면 마음 읽기. 마음 읽기와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뭐 세균 이야기 너무 길었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누 거품 내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음 읽기 뭐예요? 비누놀이 재밌지? 근데 비누칠 이렇게만 딱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마라. 더 이상 얘기하지 예, 말고. 달지 마시고 네. 자 비누칠. 그런데도 특히 남자애들 그런다고 말 안 듣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 가가 자 같이 하고 빨리 나가자. 아. 행동으로 보여. 네네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죠. 그걸 말로 한다고 아이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집집마다 지금 문제일 거예요. 게임.
네, 두 번째 정말 하는 거는. 심각해요. 그래서 그건 엄마가 아까 막 경고, 위험. 너는 도대체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말을 듣지 않지. 하나, 둘, 셋. 이거 하기는 해요. 하나, 네. 둘, 셋 하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저항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럴 때는요, 뭐가 제일 좋냐면 일단은 집안의 규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것이 어겨졌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가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몇 분 하기로 했지. 자, 이제 5분 남았다. 우리 약속한 시간 미리 그 시간을 경고를 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내 엄마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5분 더 하면 우리가 내일 10분을 못 한다. 이건 규칙이야. 근데 그것도 하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안 하지 뭐. 그리고 맞아요. 계속 네, 밀려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3번이 되면은 엄마가 그때는 이걸 뺏는 게 우리 규칙으로 하기로 했지. 이렇게 다 규칙으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놓으시면 아이들이 그때는 더 이상 합의된 거기 때문에 입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좀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합의된 아이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 규칙과 그다음에 그 안 될 때의 벌.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좀 지켜나가시는 씨름을 좀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어질 수가 있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보통 그 상과 벌이 있는데 네. 상은 많이 주지만 벌을 어떻게 네네. 줘야 될지를 네. 모르는 것도 있고 네네, 또 맞아요. 합의를 딱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이제 일방적으로 때를 쓰는 경우도 네네.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될지 약간 좀 발버둥 치면서 당황스럽거든요. 막 소리 네네. 지르고. 하죠. 근데 예. 그게 엄마 아빠가 이게 좀 허용적인 편일수록 예, 그럴수록 이제 이게 아이들이 좀 때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친절하고 아이랑 잘 놀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엄마 아빠의 권위가 분명히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너무 귀여워요. 네. 그러면 하기 때문에 엄마 아유 안 되는 거 알지만 봐준다고 자꾸 넘어가게 되면 소리 지르는 것도 귀여워요. 예, 그래서 다 귀엽죠. 뭐. 다 귀엽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자꾸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조금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아파지면 이거는 지금 2세에서 7세는 자기 조절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때야. 내가 훈육을 하자. 그래서 조절을 연습시키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그 유혹에서 조금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네. 위한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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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엄마의 말 또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건가? 아닌데? 슬기야, 이리 줘봐. 엄마가 봤을 땐 이렇게 접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봐. 아까는 왜 안 됐냐면 네가 방향을 잘 보지 않고 맘대로 하려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잘 모를 땐 책을 보면서 방향을 잘 맞춰서 해야지. 슬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말하는데 이게 무슨 태도니? 너 지금 이거 잘못된 거야. 어른이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응?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너무나 쉽게 해결해주고 무조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엄마. 그리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엄마. 아이는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점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슬기야, 너는 왜 맨날 누워만 있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줄넘기라도 좀 해. 네가 그럼 그렇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대놓고 아이를 비난하는 엄마. 엄마의 말 한마디에 무한해진 아이. 엄마로부터 비난을 받은 아이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뛰다가 부딪혔는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방금 얼굴 찡그렸잖아.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언제 누구랑 부딪혔는데? 심하게 부딪힌 거야? 조심 좀 하지. 양호실로 갔다 왔고? 네? 아니, 네, 갔다 왔어요. 양호실. 그래? 양호 선생님이 뭘 하셔? 괜찮대? 혼나는 거 아니야? 같이 부딪히는 누구니? 아, 몰라요. 그냥 나 혼자서 넘어진 거예요. 아까 친구랑 부딪혔다며. 말해봐, 응? 마치 엄마가 아이를 신문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캐물으면 아이는 대충 얼버무리거나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무심코 던지는 엄마의 말 한마디. 엄마의 말 한마디. 아이하고의 소통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까지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대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 저희가 보면서 웃었지만 사실 저희가 늘 하고 있는 말이에요. 쉽게 던지지만 저게 아이의 가슴에 가서는 비수처럼 꽂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그럼 말을 어떻게 바꿔서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대화를 할 때요. 어머님들이 간단하게 제가 원칙을 그냥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단순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좀 한결 자유로워지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아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저 경우는 너무 엄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애 말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웃었잖아요. 네, 그런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가 도대체 이 문제가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는 상황인가를 먼저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 더 화가 난 상황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항상 원칙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지금 나보다는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첫 번째로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인격에 초점을 두신다거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 감정에 초점을 두고 아이 자체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엄마가 그 문제의 소유주가 엄마이다. 그러면은 일단 엄마가 엄마 마음을 잘 전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비난이나 질책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한 엄마 마음을 잘 아이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너 때문에, 들자면은 예. 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은 너가 주어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엄마는 속상해. 예. 많이 슬퍼. 뭐 예, 이런 예. 게. 엄마는 화가 나. 이런 거니까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 마음을 전할 때는 주어가 내가 돼야 엄마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땐 주어가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럴 땐 네가 많이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근데 이때 지금 아까 나온 여러 가지 이런 대화 의사소통의 걸림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 근데 거기서 대표 주자가 왜? 이딴식, 뭐 항상, 너는 늘. 네가 하는 짓이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말이 그냥 이렇게 딱 꿀꺽 삼키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차라리 좀 바꾸시는 것이 훨씬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까 예를 좀 들어보면 아까 그 아이 누워 있다가 소파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졌던 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럴 때는 처음에 누가 먼저 화가 났습니까? 누가 더 문제가 있어요? 누워서 애가 빈둥빈둥거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더 화가 났어요? 엄마가 화가 났죠. 엄마가 화가 났죠. 그럼 엄마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 자꾸 누워 있을래? 이렇게 되면 너죠. 그게 아니고 엄마가 엄마 마음을 솔직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유 엄마가 너 좀 걱정되는데 아니면 엄마 저기 네가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엄마 염려되는데. 사실은 화가 난다기보다 지금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애가 그래서 비트비트 일어났어요. 그래서 확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누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죠. 아이고 일어나기 싫었는데 엄마가 말해서 일어나다 걸려 넘어졌으니 더 짜증나겠네. 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더 누구에게 있는가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때 아까 너는 그럼 그렇지 이런 게 다 의사소통의 걸림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저주를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시면 훨씬 아이하고 좀 편안한 의사소통을 좀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말해서 너는 왜만 걷어내도 훨씬 나아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러면 혼을 안 낼 수도 없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오셔서 혼내면 선생님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도 안 내고 키우다가 이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잘 내세요. 훈육을 잘하세요. 신경질을 내지 마시고 아이한테. 그것도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네. 정말로 이게 어렵네요. 쉬운 네.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자존감이 좀 낮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또 벌였을 때 네네. 약간 부모님들도 약간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님, 아까 화면 속의 부모님처럼 네. 실수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요.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연습시킬 게 아니라 엄마가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상황들도 있고 우리 엄마들이 일상에서 우리 아이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적어서요. 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한번 적어놓고 연습을 엄마가 아이 없을 때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특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김영규 씨랑 제가 살짝 꽁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또 엄마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겁부터 먹고 거짓말하는 아이예요. 상황은 이런 거죠.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김영규 이리 와봐. 누가 벽에다 낙서하래? 낙서? 나 낙서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윤영이가 했나? 윤영이? 윤영이가 한 거.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이런 네. 거죠. 이런 거 많이 겪으시죠. 이렇게- 저도 막 감정이입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네. 엄마가 봤을 때 분명히 네. 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무서워서 네네.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 엄마의 톤이라면 어떤 아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섭죠. 일단 특히나 아이들이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미 그 소리에 확 기가 죽기 때문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좀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사실 누가 더 많이 화났어요? 단지 우리 원칙. 누가 더 많이 화가 났어요? 엄마가 화가 났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엄마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비난이나 질책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그냥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낙서가 돼 있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상황 그대로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때 엄마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엄마 마음. 엄마는 지금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여기 낙서까지 돼 있는 거 보니까 엄마 화난다.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냥. 근데 보통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네. 되면 벌써 질책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헤헤 엄마 내가 했어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엄마에게 많이 주눅이 들었던 아이들. 엄마가 지금 갑자기 대화를 바꾼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술처럼 네 엄마 제가 했어요 이러지 않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엄마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네. 갑자기 이 엄마가 이게 의도가 뭘까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왜 무슨 이러지? 꿍꿍이야? 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엄마 혹시 교육받고 왔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요? 대화를 바꾸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아이가 이제 확 겁을 먹어서 또 거짓말을 한다면 많이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문제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엄마가 또 혼낼까봐 너 지금 겁이 나는구나. 너 지금 겁이 나는구나. 너 겁나서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야, 말해봐. 엄마랑 너랑 지금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 마음을 읽어줘. 네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누가 저울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훨씬 기울어졌으면 엄마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아이가 확 기울어졌으면 아이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고. 예, 근데 그때 반드시 왜, 이딴 시,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대화가 좀 부드러워질 수 있죠. 연습 자꾸 해보면 네네네.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화를 꿀꺽 삼키시고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요.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양보만 하는 아이 있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김영규 씨랑 한번 해볼게요. 형규야, 놀이터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저기 미끄럼 타볼까? 싫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너 미끄럼 타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집에서는 맨날 네가 맘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밖에 나오면 왜 이래 도대체. 쟤는 나보다 어리니까 먼저 타게 해주고 저 형은 나보다 형이니까 먼저 타게 해주고 나는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정말. 그럼 너는 언제 타? 아 몰라. 그냥 집에 들어갈래요 엄마. 들어가요. 속 터져 네. 정말.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아이가 남의 것을 너무 뺏고 막 네. 독차지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네, 네, 이렇게 네. 다 양보하는 경우도 좀 부모님 마음이 네. 좀 속상한데. 너무 좋아서 네. 가지고 나갔는데 밖에만 나가면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고. 예, 근데 막 싫어 이게 아니고 네, 줘 네. 그럼 침울하게 이렇게 줘버리면 주고. 정말 네, 네. 엄마 화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예. 해야 되나요? 보통 만 3에서 5세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이 문제로 상담센터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왜 애가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가면 그렇게 눈치만 또록또록 보고 놀지도 않고 또 남의 하면 저항 한번 못하고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문제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속 터지는 엄마도 있지만 사실 아이가 놀고 갖고 싶을까요? 안 놀고 싶을까요? 아이는? 놀고 싶죠. 놀고 싶죠. 놀고 네. 싶죠. 근데 그거를 못 놀고 있는 아이 마음이 훨씬 더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마음을 빨리 읽어주셔야 돼요. 놀고 싶은데 저기 모르는 형아들이 많이 있지. 그래 그럴 때는 뭐 형규가 놀고 싶어 하지 않더라. 그래 좀 기다리자. 근데 보통 이런 아이들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어머님이 좀 알고 계셔서 그래 넌 조금만 기다리면 그 다음에 가서 놀더라. 그래 좀만 기다려보자. 자, 이랬는데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이제 30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저울추는 누구에게로 기울어지죠? 엄마에게로 가죠. 네, 엄마에게로 가죠. 부글부글하죠. 예. 부글부글하죠. 그러면 엄마가 그때 이제 엄마 마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데 놀지 않으니까 엄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도 재미없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이가 뭐라도 그냥 집에 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몰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없네. 저기 가서 놀까? 아니면 한번 사람이 없는 놀이터를 찾아볼까? 네. 그러면 뭐 애가 몰라 뭐 아니 그러면 그거에서 두 개선 정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을 다시 잡아나가는 작업을 좀 하시면 아이도 이렇게 돼서 조금 있으면 내가 적응이 되더라 하는 자기 패턴도 아이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 된다고 끝장은 아니구나. 대안을 찾아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별로 나눠서 해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 키우기 총정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미 우리는 굳어버린 거 사춘기도 다 지났으니 다빈이가 막 그 마음이 확 와? 저 뭐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미 성인이 돼서 2세에서 7세를 지나고 14세에서 17세를 이미 지나버린 자, 첫 번째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어떤 걸 이루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노력을 해서 어떤 걸 이루어서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것이 쌓이면 자존감은 치료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미 내게 있는 거, 이미 내가 다른 사람과 아니면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긍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잖아. 너에게 이게 있어. 다른 사람이 험한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긍정적으로 늘 대해주잖아. 너한테 이게 있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는 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가는 건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자존감이 치료가 됩니다. 제가 세 번째 케이스가 접니다. 난 잘하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력했어요. 사춘기 다 지나서 했어요. 지금은 자존감이 치료가 됐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예. 그래요. 자,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